이상한 날의 식량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고, XX 할 필요 없어. 딱 한자 보내서, 지 해갖고 보내줬어. 후원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하고, 또 댓글도 달아주셨네. 읽어주고, 다음주 첫 풀이 시작합니다.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나가자님 말씀하신 경력 문대기라는 걸 알고, 보도방에서 딜 넣었습니다. 제 경력이 중급 몇 달 모자라긴 한데 보도방한테서 XXX 주고 경력 문대기 하셔서 중급 단가 드시라고 하고 딜을 넣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꽤 단기입니다. 일단 프리는 처음이라 딜 넣어도 저는 줘야 되는 뭘 보여줄 수 없으니 적당한 금액에서 거래했네요. 물론 이 기간 빡세게 잘해주고 보여준 다음에 제대로 된 중급 단가 얻어낼 생각입니다. 나가자님 없었으면 풀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서 꽤 오래 눈팅 하다가 후원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럼 질문 드릴게. 그나저나 제대로 된 단가 받으려면 1차와 컨택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놈의 1차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컨택해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나요? 또 제가 개발자를 하면서 AWS 할 줄 알고 로드 밸런싱, 이중화 구성 SE 경력 있습니다. 개발자 서버 관리도 일정 수준이면 얼마나 더 단가를 부를 수 있을까요? 나가자님 목에 칼이 들이와도 중급이면 중급 단가 이상 못 한다는데 제 생각은 더 받을 수 있을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단가 이상 못 받으면 어느 개발자가 돈도 더 안 주고 서버까지 하려고 싶고 그쪽에서는 서버 인력까지 더 써야 하면 돈 더 나가고 오히려 세이브 되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이제 내가 일단 질문 개발자 서버 일정 수준에 얼마를 더 이거 아니구나. 질문했으니까 답변해줘야지. 그나저나 제대로 된 건 받으려면 1차 컨택해야 돼. 도대체 이놈의 1차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컨택해요? 어떻게 계약할 수 있나요? 1차는 컨택하기가 더럽게 어려워. 그리고 컨택을 거의 안 해. 왜 그러냐면 1차 업체는 밑에 하청을 줘. 이렇게 그러니까 하청을 개인한테 주지 않고 업체한테 줘. 그래서 업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옛날 그치 나랑 같이 우리 사장도 근데 1차랑 컨택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 그러니까는 프로젝트 이렇게 하다가 너무나도 잘 보인 거야. 근데 1차가 컨택하기가 더럽게 어린 게 위에서는 다이렉트 인력 수급을 잘 안 해.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다이렉트 이쪽 수급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걔가 힘이 대단한 거. 부장급 정도 되는 애가 제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요새는 잘 안 해. 그래도 옆 업체 타고 들어와. 옆 업체. 제 마음에도 꼭 써. 그 대신에 내가 다이렉트 얘를 쓸 수가 없어. 1차 업체들은 1차 벤더들은 원래 그래. 원래. 왜 그러냐면 걔네 그 1차 업체는 큰 업체거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단가를 1차 업체에 잘 보이면 1차 업체 나도 저번 프로젝트지. 저번 프로젝트 때 1차에 있는 업체 사장님이 굉장히 잘 봐서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 하청 업체인데 나한테 급여를 이게 다이렉트로 주라고 주는 거야. 여기서 윌체 내놓은 돈을 얘한테 다이렉트 줘라. 그 대신 너는 뭐 수수료가 아주 굉장히 조금만 띄는 거지. 많이 안 띄고 받는 거 뭐 세금 계산하는 정도만 띄고 내가 주는 돈 다이렉트 줘라. 그래서 얘 하나 써라 이렇게 해갖고 이 업체에서 그냥 날 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차로 다이렉트 하기 굉장히 어렵고 거의 안 해. 못해. 왜 그러냐면 1차 업체 벤더 규칙이야. 근데 가끔가다 한 사람씩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그 PM 총괄 PM은 내가 너를 쓰려고 그러면 회사 규정인데 규정을 바꿔야 되잖아. 프리 하나 때문에 그런 짓은 안 해. 정말 쓰고 싶으면 곁다리 업체인데 돈은 다이렉트 줘라 이렇게 갈구는 수는 있어. 그럼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전 업체도 그렇게 했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단가가 세지. 근데 나는 그때 의미 없던 게 회사랑 직계약이라 회사에 소속돼 있어서 회사에서 돈을 많이 받았지. 이렇게 직계약해서 내가 영업 뛰고 내가 영업을 띄워서 따와서 사장 줘서 사장이 그걸 먹고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 여하튼 그리고 서버가 일정 수준 얼마 더 단가를 부를 수 있을까요? 내가 돈 얘기했잖아. 불가능하다고. 서버까지가 그쪽 나가면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참 그게 웃긴 게 뭐냐면 불가능하지는 않아.
그거는 굉장히 내가 그쪽 업체 사장하고 잘 알고 내가 이거 다 해줄 거 해주는데 사장이 그렇다고 두 사람 그 서버 관리하면 두 사람 인건비에서 나한테 두 사람을 줘야 되잖아. 파견직 같은 거 SI는 파견직이야. 그래서 위에 상업체 돈 줄 때 한 놈 앉아 있고 두 놈 앉아 있고 돈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서버 하나가 들어와야 돼. 네가 두 사람 일을 하잖아. 그러면 위 상에서 야, 한 명 서버 관리자 어디 갔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생초 하나를 넣고 네가 일을 다 하는 조건 하에 생초 하나를 넣고 생초도 급여가 나가잖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단가가 생초도 나가잖아. 그 등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거에서 너 조금 더 줄 수는 있을지는 있어. 나 가끔가다 그렇게 하는 거. 내가 가는데 돈이 적어. 아이씨, 그럼 너 생초 하나 데리고 가. 그렇게 되는 거. 그 대신 네가 두 명에 이렇게 되면 그 단가를 넘어갈 수 약간 정도. 근데 그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래서 돈이 얘기했잖아. 말씀하신 대로 이상 돈 어느 쪽에 돈도 안 주는데 일 서버까지 하고 싶어요. 그쪽에 서버 인력까지 더 써야 하는데 회사에서 더 써. 왜 그런 줄 알아? 한 명 더 쓰면 단가가 받을 수 있거든. 근데 혼자 가서 얘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상위 업체에서 줄 수가 없어. 한 명이잖아. 개념을 바꿔야 돼. 개념을. SI는 내가 인력 파견소, 인력 장사하는 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정말 협상 잘하고 나 같은 경우도 협상을 본인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본인의 생각이 맞아. 근데 그래서 이 바닥이 뭐 하냐면 절대로 저런 건 몰라요 이렇게 해버려. 애들 웬만한 애들 보면 그냥 내 아는 애들 일 잘하는 애들 보면 그냥 해라 그러면 네 하고 하는데 웬만한 애들은 저렇게 되면 몰라요, 못해요, 저 못해요. 3개월 6개월 있다 갈 건데 미쳤다고 해.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욕하는 거냐 저 개새끼들하고. 그래서 프리랜서 뛰는 애들이나 정직도 똑같아. 괜히 일 많아지니까 좀 굴러먹던 애들도 뭐 시키면 모르겠는데 전 요것만 하려고 왔어요. 개발만 그게 하겠어요. 뭐 이런 애들도 천지야 많아. 그중에 조금 자기가 더 해주면 나중에 갈 때 더 쓰지. 근데 돈을 조금 더 주는데 단가가 그게 웃긴 게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더 줄 수는 없어. 1, 20만원 차이? 진짜 많이 주면 50만원 더 준다. 50만원 월 50만원에서 왔다 갔다. 거기서 진짜 일 잘하고 이 사람이 이걸 얘를 꼭 써야겠다 그러면 50만원 선에서 왔다 밑으로 왔다 갔다. 내가 진짜 일을 두 배로 한다고 두 배 안 준다고. 얘기해보니까 줄 것 같지. 뭐 단가치고 왜 그러냐면 급수 때문에 본인이 중급 단가면 이게 문떼기 해갖고 다 해갖고 다 해. 본인이 중급이랑 문떼기가 있으면 이 새끼들은 더 해갖고 고급으로 팔아먹는 놈이야. 중급인데. 여하튼 불가능하진 않아. 그 대신에 많이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디폴트를 얘기하는 거라고. 대부분은 다 그런데 가끔가다 돈을 조금씩 더 받는 애들이 있어. 많이는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제 AATA 뭐 이쪽으로 해서 좀 고급 기술 되면 걔네 단가 측정이 틀려. 걔네들은 특수직 해갖고 그거는 특급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특급 이렇게. 그러니까 특급이라도 중급인데 지금 중급이 가장 잘 팔릴 때야. 그래서 고급 급여 비슷하게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절대로 따블 주지는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 본인이 잘못된 건 아니야. 협상 잘한 거야. 내가 누누이 얘기잖아. 협상하기 나름이라고. 일은 가서 디폴트만 하면 돼. 그러니까 원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고 나고 그 다음에 돈 협상 영업새끼들하고 이게 협상 잘 하거든. 어차피 걔네들도 사람 없어. 근데 너무 높기 때문에 에이 씨발 내가 남는 게 없네. 영업이 장사야. 걔네들은 사람 나나 팔아. 얘를 하나에서 여기 팔아서 얘가 일을 다 끝내? 좋아. 그런데 단가는 한 사람 단가야. 근데 해서 내가 두 배를 줬어. 근데 내가 두 배를 못 먹거든. 그래서 솔루션 회사가 급여를 조금 더 주는 회사들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람 팔아먹고 솔루션까지 파니까 이거에서 솔루션이 좀 남잖아. 거기서 조금 띄어서 얘한테 더 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루션 회사 갔는데 조금 단가가 더 괜찮네요. 이런 애들도 있어. 정직도 그렇고 솔루션에서는 솔루션 팔아먹잖아. 거기서 많이 남아. 솔루션에서. 그러니까 인건비 따로 솔루션 따로 하니까 솔루션에서 떼어서 얘를 좀 더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일반 SI의 경우는 줄 수가 없어. 한 놈 있으면 한 놈 단가야. 두 놈 단가 넣고 한 놈만 보내면 위에서 지랄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렇게 된 거지. 야 왜 한 놈만 보내? 야 계약 위반이야. 얘 한 놈 더 데리고 와. 야 그럼 단가 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차 벤더랑 할 수는 있어. 네가 잘 보이면
1차 벤더랑 하면 한 사람 주는 단가가 있어. 근데 중간에 먹는 애들이 안 먹는 거지. 안 먹고 너한테 다이렉트 오는 거지. 근데 1차 벤더랑 다이렉트 하는 애는 옛날에 한 번 있었고, 그 전에 프로젝트 들어가서 계속 보면 1차 벤더는 절대로는 아니지. 절대로는 아니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렇구나. 그러고, 삼성, SDX, LG 이런 애들은 절대 다이렉트 계약을 안 했는데, 요새 VXX나 뭐 한 150명 되는 애들이 1차 벤더일 때 있어. 그럼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다이렉트 계약을 한다고 돈을 더 주진 않아. 왜? 왜냐면 걔네도 단가를 알거든. 그래서 1차 벤더랑 하면 1차 벤더라고 옛날에는 1차 벤더랑 하면 더 단가를 안 줘.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 참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야. 복잡한 문제. 그러니까 그렇다가 안 주는 건 아니야. 그렇구나. 1차 벤더랑 할 수도 있어. 굉장히 잘 보여야 돼. 굉장히. 그러면 1차 벤더가 하청업체를 안 보고 너랑 계약을 할 수 있어. 그 대신에 돈은 조금 더 주지. 왜 그러냐, 1차 벤더가 많이 남으니까 이게 떨어뜨리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좋거든. 그게 굉장히 신뢰가 있어요. 그 시스템을 다 장악하고 있고 뭐 거의 아주 날라다녀야 되지. 그러면 나도 전 프로젝트에서 1차 벤더랑 했다 그랬잖아. 근데 1차 벤더가 그게 어디 거지? 굉장히 큰, 아주 큰 데는 1차 벤더들이 절대로 다이렉트 계약을 안 해. 절대로 1차 벤더들이. 근데 조금 작은 벤더들이 있어. 1차 벤더인데도. 그런 애들은 다이렉트로 하는 데가 가끔 있고. 그럼 어떻게 찾냐고? 그건 1차 벤더들은 그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인력 파견 이런 거 보도방처럼 이렇게 잘 안 해.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애 하거나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우리 사장도 1차 벤더한테 받아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너 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1차 벤더들은 그래서 다이렉트 계약을 잘 안 해. 정말로. 가서 보면 1차 벤더들 보여. 근데 거기서 잘 보이고 거기서 총괄 PM 이렇게 잘 보면 다음 프로젝트 때 야, 너 내가 총괄 PM 다음에 했는데 너 다음에 가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 그때 되면 이제 단가 협상이 좀 편하지. 왜냐면 받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벤더 통해서 이렇게 주는 한이 있어. 좀 많이 넣는. 그럼 얼마 주십시오? 그러면은 사장이 이렇게 대빵이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프리랜서 뛸 때 1차 벤더랑 하고 그 총괄 PM 정도 부장급이지. 그 대기업 부장급. 뭐더라? 그 어디였더라? 존나 큰 회사였는데 하여튼 전 회사인데 삼성, LG, CNX 그거보다 조금 작은 회사였는데 그 회사 그 총괄 PM 부장님이시 거의 이사님인가? 무지하게 높으신 분이었어. 그분이 잘 보여서 그분이 나한테 다이렉트로 오라고. 난 회사 소속이라고 회사한테 얘기하시라고 막 그러고 회사를 이렇게 왔는데 내가 영업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돈을 많이 받았지. 그때 돈 협상도 이제 틀려지지. 근데 그러려면 200명 중에 한 명 딱 그랬어. 나 한 명. 200명 100몇십 명 중에 존나 시끄러웠어. 위에 올라가면 이제 내가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안 가고 업체 통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 가고 거의 다이렉트로 가다시피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 왜냐면 나는 이렇게 있고 여기는 업체들 이렇게 있으면 이 알력 있잖아. 알력 서로의 알력 중에 개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와, 성격이 이래서 버텼지. 거기는 사람 버틸 데가 못돼. 차라리 업체들은 전 모르겠습니다. 업체 하면 업체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있어. 여하튼 가보면 아는데 꿈은 버리지 마. 가능은 해. 가능은 한데 50만원 왔다 갔다. 진짜 네가 일 잘하면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왔다 갔다. 월.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협상도 잘하네. 딜하고 보도방하고는 딜하는 거야. 딜 역시 잘하고 있고, 뭐 컨텐츠 하는 건 아까 얘기해줬고, 어떻게 하냐고. 가보면 알아. 가보면 알아. 한 1년 뛰면 세상이 보여. 너 본인 같은 사람은 괜찮아. 저런 마인드로 살아요. 저런 마인드로 10원이라도 더 받겠다는 이런 건 나도 그런 생각이거든. 10원이라도 더 받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가면 좋아. 그 대신에 그런 사람들은 뭐 조금 잘릴 확률이 높지. 일을 못하고 그러면 단가가 높으니까 여기서 볼 때 자를 때 1순위가 될 확률이 높아. 단가가 적은 애, 걔네들은 일 잘하는 순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단가 높은 순으로 잘라. 그래야지 돈이 많이 났거든. 웃기지. 일하고는 상관없어. 왜 그러냐, 영업이거든. 걔는 영업이고 위에 이런 애들은 그 애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 돈이야 돈.
얘가 일을 존나 잘해. 다 필요 없어. 단가 비싸. 갈등되는 거지. 근데 자를 일이 있으면 일본으로 자르는 거. 왜냐면 걔를 자르면 내가 남는 돈이 커지거든. 그런 세상이야. 하여튼 그런 이상한 세상이 있어. 알았죠? 그 후원 감사하고 들어가요.